안녕하십니까? 머니플래닛의 이장원입니다. 여러분은 틱톡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MZ세대들, 특히 10대들을 위주로 틱톡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틱톡이 최근에 미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틱톡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데이터 안보,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이성엽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틱톡 금지법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쇼폼 플랫폼으로는 아주 최고의 인기를 끄는 틱톡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틱톡 금지법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요. 틱톡이라는 이제 중국계 쇼폼 플랫폼을 미국에서 퇴출시키겠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을 하는데, 이걸 이제 법 통과 이후에 1년 이내에 미국 기업에게 이제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사업이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틱톡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10대들이 주로 이제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고, 미국 인구가 이제 3억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틱톡 사용자 수가 1억 명이다. 1억 명이 넘는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용자가 많은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하겠다. 구체적인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틱톡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 이제 중국계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인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이게 미국 사람들의 이제 이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중국 정부에서 이제 바이트댄스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온라인에서 어떤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거 아니냐는, 그게 보면 이제 국가안보라든가 또 개인정보 침해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일단 법을 이제 통과시키게 됐습니다. 틱톡을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나가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틱톡을 가입하게 되면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사용자의 위치라든가 또 연락처, 어떤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IP 주소를 추적할 수도 있고, 또 얼굴, 지문, 이제 음성 같은 생체 인식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개인정보들이 가게 되면, 그리고 이 개인정보를 이제 프로파일링하면 어떤 부분에 개인들이 좀 취향이 뭐고 약점이 뭐고 이런 건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2017년도에 국가정보법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관련 데이터를 이제 넘겨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 자체가 이제 사용자 정보를 가지게 되니까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제 틱톡을 정부 기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미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우려가 상당히 이제 좀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뭐 주민등록번호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뭐 생체 인식에 대한 정보까지 다 가져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도 그렇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서 틱톡을 금지한다. 이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틱톡은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뭐 소송을 지금 제기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틱톡의 CEO도 자기들은 중국 정부에서는 데이터를 요청한 적이 없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매각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례적인 법안이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소송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과연 미국 내에서도 틱톡을 이제 이렇게 매수할 기업이 있을까 하는 것도 좀 사실은 쉽지 않은 거고 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지만,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도 역시 틱톡이랑 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게, 한 국가가 기업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규제를 하고 네네. 뭐 팔고 나가라 뭐 네네. 이런 식의 그 법까지 이제 만들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 미국에서 이렇게 한 특정 회사를 겨냥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는 사실 네. 흔치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틱톡을 규제하려고 하는 뭐 개인정보 이슈가 뭐 과거에도 네네. 좀 있었나요? 한국에서도 개인정보 문제로 틱톡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틱톡이 이제 그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제 무단으로 수집을 했고 네네. 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때는 이제 특정한 사항들을 고지하고 네.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2020년도 7월 달에 이제 시정명령과 함께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고요. 영국에서도 이제 영국 정보보호위원회에서 틱톡이 그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미국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모바일 앱 분석회사에 의뢰해서 이제 틱톡 9개 버전을 분석해 봤는데 사용자 몰래 민감 정보인 맥 주소도 수집한 일이 있어서 네. 그동안 이제 수차례 이제 개인정보 이슈들이 이제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사실 이제 네네. 무역 분쟁도 많고 네네. 이 국가 간의 어떤 경쟁 상황이 이제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 틱톡 규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역시 미중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중국에서 이미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다 차단돼 있고 네, 한국의 카카오톡도 지금 차단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뭐 정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틱톡이라는 이제 중국 기업이 미국에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 기업들도 중국 업체로부터 좀 자기들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 서로 간의 갈등이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보면 결국 틱톡이라는 걸 좀 규제해서 자국의 플랫폼 산업을 좀 육성하겠다 이런 이제 전략도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보호무역주의 측면에서도 뭐 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틱톡을 이용하는 미국 사용자가 어찌됐건 1억 명 이상이 네네. 되고 그렇다면 이제 틱톡 금지법에 대해서 미국 사회 미국인들의 이제 여론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 국가가 생각하는 어떤 이슈와 또 개인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의 실제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CBS에서 아마 2023년에 여론조사 해보니까 응답자의 한 60%는 이제 미국 정부가 틱톡을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인 입장에서 이제 중국으로의 데이터 이전, 국가 안보 등의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것 같은데 네. 실제 좀 18세에서 34세 젊은 층에서는 이 금지하는 걸 좀 반대하는 의견이 좀 많았고 전체 응답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틱톡 금지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틱톡이 이제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네. 쇼폼 플랫폼이니까 네. 인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국가 안보나 데이터 이전 때문에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발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층들, 틱톡을 많이 사용하는 계층들은 틱톡 금지법에 대해서 좀 반대하지만 나머지 이제 뭐 세대나 계층들은 그렇죠. 네. 국가 안보가 네네.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제 데이터 주권이라고 네네. 이제 하는 건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금 데이터 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 인 것 같은데 이 데이터 주권이라는 좀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주권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이제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다고 할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이제 우리나라가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모든 이제 권한을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우리가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비슷하게 데이터의 주권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우리 국민의 국가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를 뭐 현지화한다든가 또는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좀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 주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들의 동의 없이 데이터가 이전된다든가 네. 또 우리 데이터가 해외에 가가지고 우리 국민의 국가가 모르게 오남용 된다든가 이런 걸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이제 데이터 주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틱톡 금지법에 따라서 나중에는 틱톡을 뭐 매각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텐데 틱톡과 연계된 그 미국의 기업들이나 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도 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라클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틱톡이 이제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클라우드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또는 관리하는 데 되게 중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틱톡이 미국에서 이제 떠나게 되면 오라클이 이제 큰 클라이언트를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클라우드 쪽은 지금 구글이나 MS가 되게 앞서 있는데 네. 오라클이 이제 이런 틱톡을 통해서 좀 그런 걸 이제 좀 따라잡으려는 그런 계획들이 좀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 입장에서는 구글이나 MS보다 이제 뒤처진 부분을 틱톡을 통해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틱톡이 금지되면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 기업들 네. 역시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고충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테무 지금 한국에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네. 테무 같은 이제 온라인 쇼핑이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네. 여기도 아마 이제 사업 우선 순위를 미국 외로 좀 이제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좀 알리나 테무가 집중하고 있는 것도 미국에서 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계 기업이 미국에서 이제 사업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네. 이런 이제 국가 안보나 데이터 이전에 관한 이제 정부나 국민들의 우려들이 나타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좀 더 다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리 테무의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이제 오고 있는 영향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 이제 그걸 막아버리니까 네. 다른 데를 찾다 보니 네. 우리나라에 최근 한 3, 4개월간은 정말 엄청나게. 알리 테무 열풍이 엄청났었는데 그거에 따른 또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언론상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유난히 데이터 주권에 대한 그 경쟁이랄까요? 그런 게 이제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좀 뭐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저 미국하고 중국 간의 뭐 그러니까 그 패권 경쟁, 특히 네. 이제 기술을 둘러싼 패권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계 알리바바 계열의 이제 엔터 파이낸셜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 이 업체가 이제 미국에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머니그램을 인수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이건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 안보 문제로 이걸 이제 막은 경우도 있었고요. 중국도 국가 안보를 예를 들면서 이제 애플에 대해서 메타의 왓츠 앱이나 스레드 앱을 중국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라. 이런 요구를 한 적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부 미국의 플랫폼들을 차단해서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데이터 안보, 뭐 데이터 주권 차원이 계속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좀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라인 야후 사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본 정부와 네이버 라인 야후 간의 어떤 그 갈등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생겼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좀 기존에 나왔던 걸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라인야후라는 기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라인야후는 이제 그 네이버가 운영하던 라인하고 일본 소프트뱅크가 이제 운영하던 야후. 그 라인은 이제 메신저 서비스고 야후는 이제 검색 서비스인데 네네.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이제 50%씩 지분을 가진 네. 그 A홀딩스라는 회사가 65%를 지배하고 있는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든 게 라인야후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메신저 서비스하고 이제 포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 기업의 이제 합작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작년 11월 달에 그 이 라인야후의 고객 정보를 관리하던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한국에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일본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총무성이라고 우리로 치면 이제 정보통신부 같은 곳인데 총무성에서 이걸 좀 보안을 강화해라. 근데 이 보안 강화가 이제 어떤 뭐 해킹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 대책을 강구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 결국은 그 네이버라는 그 회사가 라인야후 일종의 모회사인데 그 모회사에다가 어떤 데이터 관리를 위탁을 해놓으면 그리고 자회사가 모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보안 거버넌스도 좀 개선을 하라는 요구가 나오게 됐고 네. 그 요구가 이제 일단 행정지도 형식으로 나왔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그러면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의 지분을 좀 매각을 하는 게 방향으로 하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의미가 전달이 돼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일본이 이제 행정지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매각하고 이제 일본에서 철수하라는 식의 이런 예. 게까지 이제 확대가 돼서 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뭐 해킹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뭐 보안 조치를 좀 하고 그 선에서 이제 뭐 페널티를 부과한다거나 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제 지분 정리하고 떠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드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당하게 이제 예. 투자를 했고 일본에서 만약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네네. 그 법에 없는 뭐 지분 매각을 요구한다는 건 되게 이제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미뤄 짐작해 보면 일본 정부가 자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을 한국 기업이 일부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최근 미국이 이제 틱톡의 사업을 미국에서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와 좀 유사하게 네. 외국의 기업이 플랫폼을 소유하는 걸 좀 퇴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중 간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갈등이 되게 있고 네. 경쟁 국가인데 네. 우리하고 한일 간은 우방 국가여서 그렇죠. 상대 국가의 기업들이 이제 진출하면 같은 내국민 대우를 받도록 해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외교적으로도 조금 뭐 논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은 이제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면서 할 수 네, 네. 있는데 한일 간에는 이제 또 그런 그 그렇습니다. 관계가 네, 아닌 네. 상황에서 네. 네이버와 또 네. 일본 정부 간에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좀 난처한 처지일 것 그렇습니다. 네.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네. 이제 라인 야후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세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라인야후라는 회사의 이제 일종의 최대 주주가 A홀딩스라는 기업이고요. 예, 예. A홀딩스가 그 라인야후 주식의 6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A홀딩스라는 또 지주회사를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라는 기업을 통해 가지고 그 라인야후를 지배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그 라인야후의 경영 관련되는 권한도 어쨌든 지분상으로 보면 5대 5로 예. 똑같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 A홀딩스의 지분 50%,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50% 중에 일부를 또는 뭐 전부를 소프트뱅크에게 매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에 진출을 해서 라인 초기 뭐 기획 단계 개발 이런 건 이제 네이버가 하고 이제 소프트뱅크는 현지의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네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해왔던 건데 이제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이 갑자기 데이터 주권을 이제 내세우면서 네.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플랫폼들이 사실은 해외 진출을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동안 네, 우리가 네.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제조업을 이제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플랫폼 서비스가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나 뭐 이런 거 외에는 거의 없는데 네. 거의 사실 유일하게 이제 우리 플랫폼이 해외에 나가게 됐고 네. 나가서 아마 초기에 일본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네. 기술하고 이제 서비스 노하우는 있는데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야후하고 불가피하게 이제 합작을 해서 이제 라인 야후를 이제 세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철수하게 되면 이제 그런 기반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려서 예. 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라인 야후가 그 라인 플러스라는 이제 그 일본 이외의 동남아 네, 그 라인 네, 사업을 예. 총괄하고 있는 기업의 또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라인 야후에서 만약에 네이버가 지분을 빼면 소프트뱅크가 이제 전체 라인 플러스라는 걸 지배해서 라인 플러스가 동남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동남아 사업 전체에서도 이제 네이버가 손을 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단순 지분 매각이 그 라인 야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라인의 해외 진출 전체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좀 큰 걱정거리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는 사실 어떻게 수출의 개념을 도입하자면 그렇죠. 이제 유일한 네. 수출인 셈인데 이게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까지 네. 다 위험해질 수 있다. 네이버가 글로벌 매출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일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업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네이버가 이제 연결 기준 연 매출이 한 9조 6,700억 정도 됐는데 그 중에 7% 그러니까 6,799억 원을 이제 일본에서 벌었습니다. 네이버의 이제 해외 매출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벌었는데 라인이 일본의 이제 국민 메신저로서 상징적인 이제 입지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대만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것으로 이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왔는데 결국 이제 이 사업 영역의 확장이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가 이제 라인 말고도 이제 다른 뭐 사업들도 좀 있었을 네네.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어떤 것들이 좀 그러니까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그 제페토라는 네네. 일종의 이제 그 메타버스 네. 게임 관련되는 서비스인데 이것도 이제 누적 가입자가 한 3억 4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외 비율이 90%여서 네. 제페토는 거의 해외 가입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일본과 동남아에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라인 망가라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의 이제 일본 서비스인데 그 이북 이니시티브 재팬을 인수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카카오로부터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이제 1위를 이제 다시 가져온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글로벌 매출에서 IT 인프라와 콘텐츠 사업 전체의 라인이 계속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의 경영권 확보가 이제 이런 다른 사업들에도 중요한 사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데이터 주권의 이제 중요성, 우리나라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틱톡 금지법, 네. 그다음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 그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을 되짚어주는 그런 이슈이고 앞으로는 이제 AI 시대가 되면은 네, 이런 네. 부분들이 더 네. 중요한 이슈가 네.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걸 소위 이제 AI 국가주의, 뭐 네. AI 내셔널리즘이라고 네.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기사에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아, 그 AI 모델을 각 국가가 개발하고 그 AI 모델에 써 있는 데이터를 자국의 데이터로 한정하는 데이터와 AI를 각국이 이제 별도로 구축하려는 움직임. 이걸 이제 AI 국가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관련돼서 이제 입법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EU가 이제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그래서 아마존, 메타, 애플, 뭐 구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경쟁 행위, 반독점을 금지하는 이런 이제 법을 제정해서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대로 2018년부터 이미 EU가 이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가지고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는 이런 그 입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EU는 입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번에 틱톡 금지법이라는 어떤 입법적인 조치, 또 일본은 뭐 행정지도, 중국도 이미 이제 네트워크 안전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현지화하고 그러니까 서버를 현지에 둔다든지 데이터를 해외 이전할 때는 당국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주요 국가들이 하여튼 데이터의 해외 이전 제한, 그다음에 그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챗 GPT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그 모든 글로벌한 정보들을 다 접근해서 또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지금 말씀하신 AI 내셔널리즘, 네. AI 국가주의 이런 것들의 개념이 좀 더 이제 중요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법제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네,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알리 테무 이슈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는데 네. 그것도 이제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제 상품 구매 이력들 포함해서 이제 개인정보 중국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개인들이 뭐 동의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과연 그 과정에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를 했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당국이 좀 따져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법을 좀 정확히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우리 그 국내 기업들은 법을 지키는데 외국 기업은 이제 법을 안 지키면 국내 기업이 이제 예고로 차별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좀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이 지금 이런 이제 디지털 패권 전쟁 또 데이터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뭐 법 규제도 강화하고 뭐 행정 집행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근데 그들만큼은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뭐 외교적인 뭐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겠죠. 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우선은 그런 규제 같은 걸 도입할 때는 이걸 똑같이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그 전 세계적인 이제 디지털 전쟁 속에서 뭐 규제를 통해 가지고 좀 어떤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 기업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육성할 것이냐 이 플랫폼 산업을 또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저는 이 평소에 이제 결국 네이버나 카카오 또는 뭐 이런 몇 개의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 기업, 우리 서비스를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플랫폼 산업에 대한 좀 정책적인 지원. 그동안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뭐 제조, 전자나 자동차나 이런 걸 통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이제 역량을 결집해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도 좀 그런 방향으로 AI를 포함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걸 자꾸 이제 규제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 또 입장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에 대한민국이 뭔가 좀 도약을 하기 위한 어떤 산업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플랫폼이나 AI나 데이터 산업인데 이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국가적인 역량을 모으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디지털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시장을 개척하려면 정부 차원의 육성 정책이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머니플래닛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엽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